네, 이번엔 건강의 경제학 순서입니다. 앞으로는 주로 채식을 해야지. 새해 들어서 혹시 이런 결심한 분들 계신가요? 자, 그런데 실천하기가 어려우시다고요? 자, 지금 만나실 사례자들의 경우를 보면 용기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눈과 입이 즐거운, 무엇보다 내 몸이 좋아하는 채식 건강법. 함께 보시죠.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고기. 이런 고기의 매력에 푹 빠졌다가도 건강이 걱정되고 체중 관리가 필요할 때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채식이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최근 채식에 도전하고 있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하지만 고기 없이 채소를 잘 챙겨 먹는 일은 쉽지 않다. 채식 식단으로 많이 짜고 싶은데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몸에 맞는 그런 채식 식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맛있고 건강하게 채식을 즐기는 방법은 뭘까? 지금부터 알아보자. 삼 년 전부터 고기를 끊고 채식을 하고 있는 41살의 직장인 김찬걸 씨. 아침을 준비하는 솜씨가 제법 능숙하다. 직접 다 차리시나 보네요? 네, 대부분 거의 다 제가 차려요. 고슬고슬하게 지어낸 현미밥에 두부 토마토 조림과 포두부 볶음, 청국장 김치찌개, 곤약과 나물 무침에 샐러드까지 푸짐하게 한 상을 차려낸다. 고기는 물론 유제품도 먹지 않는 이른바 비건 채식을 하고 있는 찬걸 씨. 직접 채식 식단을 짜고 반찬들을 손수 챙기는 일이 이제 즐거운 일상이 됐다. 그러니까 채식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맛없고 좀 힘들다, 고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고기, 생선, 계란, 우유만 안 빼고 먹는 그 생활 방식이고 채식하는 사람도 맛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요리도 맛있게 먹어야죠. 반찬 중에 고기 반찬이 제일 좋고 저녁마다 술자리를 즐겼던 찬걸 씨. 그가 채식 밥상에 관심을 갖게 된 건 3년 전 한 채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쭉 지금까지 하게 됐어요. 그때 한 90kg 정도 나가는 고도 비만이었고요. 또 혈압도 살짝 있었고. 30대 중반부터 혈압약을 먹었던 찬걸 씨는 채식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약을 끊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떨어졌다. 체중도 22kg이나 감량해 90kg에서 68kg까지 줄었다. 힘겹기만 했던 운동도 이제 거뜬하다. 지금은 한 10km 정도 조깅을 해도 그냥 몸이 별로 아프지도 않고 몸이 일단 가볍고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몸이 되게 가볍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그렇다면 찬걸 씨의 건강을 되찾아준 채식 밥상의 비결은 뭘까? 찬걸 씨의 밥상에 매 끼마다 올린다는 두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고기 반찬을 즐겼던 찬걸 씨는 고기 대신 두부를 선택했다. 특히 불고기 소스를 양념으로 쓰거나 고기처럼 노릇하게 구워 먹으면서 고기를 즐기듯 두부와 가까워졌다.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것저것 많이 연구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고기 대신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이것저것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양념이 같으니까 좀 씹을 수 있는 걸 먹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기로 할 수 있는 요리도 다양하잖아요. 뭐 볶음, 찜, 뭐 튀김 많잖아요. 고기도. 두부 똑같아요. 이걸 고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요리하면 돼요. 그냥. 두부는 그 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백질의 근본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칼슘이 풍부한 그러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찬걸 씨의 밥상에 없는 건 고기뿐이 아니다. 채식을 하더라도 가공식품은 피하고 정제 과정을 거친 흰 설탕, 흰 쌀, 흰 밀가루 같은 재료들도 쓰지 않는다. 흰밀가루, 흰설탕, 흰쌀을 먹으면요. 그것도 많이 먹으면은 어차피 비만해지고요. 그 비만해지면은 그게 다 혈액으로 그 중성지방 같은 게 흘러 들어가서
어차피 고기 먹을 때 생기는 병하고 똑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 창걸 씨가 흰쌀밥 대신 먹고 있는 현미밥은 포만감은 물론 섬유질과 비타민, 칼륨이 풍부해 혈당을 낮춰준다. 현미밥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 창걸 씨. 현미를 이용한 요리도 60가지나 개발했다. 결혼 4년 차인 권지선 주부. 남편과 아이의 건강을 위해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려고 고민 중이다. 남편이 요즘에 부쩍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고 또 이제 아이가 지금 고기 입맛에 들이다 보면 이제 커서도 채소를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몸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저도 채식을 먹어야겠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3년 전 결혼할 당시만 해도 마른 체형이었던 지선 씨 부부는 결혼 후 고기를 즐겨 먹으면서부터 체중이 늘었고 둘 다 20kg 가까이 살이 쪘다. 지선 씨네 가족은 평소 채소를 얼마나 먹고 있을까? 많아요. 저희 집 고기 종류가 좀 많죠. 매 끼마다 식사 때 고기가 올라가거든요. 저희는 남편도 그러고 이제 저도 그러고 고기를 주로 먹어요. 냉장실과 냉동실에는 삼겹살, 양념갈비에 국거리용과 다진 소고기, 고기가 들어간 인스턴트 식품까지 부위도 종류도 다양하게 고기들로 채워져 있다. 채소는 김치와 쌈채소를 먹는 게 전부라는 지선 씨네. 냉장고 채소 보관함은 비어있을 때가 더 많다. 그렇다 보니 식탁 위에 내놓아지는 반찬은 제육볶음에 소고기 미역국, 햄이 들어간 전까지. 고기 반찬이 많다. 자연스레 3살배기 아이도 채소보다 고기를 찾게 된다. 식단의 거의 대부분 제가 또 고기를 많이 구워주기도 하고요. 저도 좋아하고 와이프도 좋아하고. 그리고 와이프가 될 수 있으면은 항상 냉장고에다가 고기를 사다 놓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먹고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나가서 이제 고기를 찾아서 이제 가서 사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식생활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뿐만 아니라 가게에서는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고 채소뿐 아니라 과일을 먹는 횟수도 손에 꼽을 정도다.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 권지선 씨 부부. 건강에 문제는 없을지 몸 상태부터 체크해봤다. 권지선 씨 부부는 둘 다 체중이 정상 범위를 넘어 비만에 속해 있다. 두 분 다 체지방률이 높은 비만으로 나왔는데요. 부인의 경우는 체지방률이 50%가 넘고 근육량은 또 매우 적은 저근육형 고도비만이고 체지방 CT 결과는 내장지방이 역시 많은 그 복부비만에 해당이 됩니다. 고기와 햄 등을 주로 먹기 때문에 고열량 식사가 되기 쉽고 채소를 통해 섭취하게 되는 식이섬유, 엽산, 비타민, 항산화 효소 같은 영양소들이 부족해지기 쉬운 상황. 자칫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 육류에는 아무래도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또 그로 인한 당뇨병, 또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식약청이 성인 남녀 6,600명의 식단과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채소를 골고루 먹는 사람들은 편식이 가장 심한 집단에 비해 복부 비만의 위험도는 42%가 낮고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도 23%나 적었다. 특히 채소를 골고루 먹는 사람들은 하루에 잡곡밥은 2-3번, 김치를 제외한 채소는 하루에 6번 이상 먹고 있었다. 채소를 고루 섭취하는 습관은 건강의 지름길인 셈이다. 채소는 이제 섬유질과 무기질 비타민, 특히 항산화 비타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성인병의 예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이토케미컬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식단에서 빼서는 안 될 식품으로 여겨집니다. 고기 위주에서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고자 할 때는 먹던 음식에서 하나씩 재료와 조리법을 달리하면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하는 게 요령. 당장에 바꾸기 힘들다면 채식 전문 식당에서 먼저 채식 요리들을 접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육류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식단에서 육류를 완전히 제거했을 경우 사실 그 식단을 오랫동안 평생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인 경우에는 하루 한 끼 정도 1인분 양, 적정량을 육류를 드시도록 하시고 되도록이면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것보다는 수육으로 기름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권장되고요. 채소 요리에 많이 서툰 지선 씨. 부부와 아이가 함께 채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채소 소믈리에 오희경 씨와 함께 도전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요리는 지방은 쏙 뺀 대신 고기와 같은 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버섯 두부 돈가스. 오늘 고기를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이게 드시던 분은 네. 이렇게 또 습관이 돼서 안 드시면 너무 허전해요. 네. 단백질 부분도 있고 네. 이 버섯하고 네. 두부는 네.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잖아요. 네. 식물성이고 천연적인 거니까 네. 이런 거로 대체해서 음식하실 때 신경 써서 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버섯과 물기를 뺀 두부를 곱게 다져 큼직하게 부쳐내면 된다. 거기에 과일을 갈아 만든 소스까지 얹어주면 버섯 두부 돈가스 완성! 이번에는 남편을 위한 요리로 바로 오징어와 채소가 주재료다. 오징어도 그 해산물에 타우린도 풍부하고요. 단백질도 있어서 또 고기하고 다른 그런 식감과 또 영양분을 줄 수 있어요. 깻잎과 상추, 파프리카, 양파를 먹기 좋게 썰어준 뒤 데쳐낸 오징어 속에 채워 넣으면 된다. 한입 크기로 썰어내면 술안주 간식용으로도 좋은 오징어 순대가 완성된다. 아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단호박 우유 샐러드는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다. 단호박이요. 굉장히 비타민도 많고 맛도 달달하고 부드러워서 정말 입에서 씹기도 좋고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단호박과 우유를 함께 끓여준 뒤 치즈를 넣어 섞어주면 비타민, 칼슘, 철분까지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채소 요리 탄생. 고기에 길들여진 입맛도 잡고 영양까지 듬뿍 담긴 채식 요리들. 관심을 갖는다면 그리 어렵지 않다. 고기에만 식감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야채로 요리를 해서 먹어보니까 또 여기에도 나름대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채식, 효과만을 바라고 무조건 도전하면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채식을 즐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네, 고기가 빠져도 맛도 좋고 또 영양도 풍부한 요리가 생각보다 참 많죠. 자, 그런데 채식을 한다고 이 채소만 먹으면요, 단백질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잘 챙겨 드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